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처의 유형과 관련된 의학 용어를 살펴볼 건데요. 간단하게 상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의 이름과 명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상처가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아야지만 그 상처를 보고 이 의학 용어를 써서 그 상처의 명칭을 명명할 수 있겠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개방형 상처인 오픈 운도와 폐쇄형 상처인 클로즈드 운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방형 상처 또는 개방성 상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픈 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픈 운도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손상되어서 외부와 직접 연결된 상처를 이야기하죠.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감염의 위험성이 크죠. 그리고 상처 부위 크기에 따라서 또는 얼마만큼 깊게 침범됐는지에 따라서 출혈이 크게 동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어브레이전입니다. 찰과상이라고 하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브레이전, 찰과상. 그림에서 보다시피 피부가 이렇게 긁혀있는 상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브레이전, 찰과상은 피부의 표피층이 마찰이나 긁힘으로 인해서 벗겨진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어브레이전이 일어나는 원인은 넘어지거나 긁힐 때 상처가 발생을 하고요. 표면이 거친 물체와 접촉되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브레이전, 찰과상은 표피층만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의 깊이는 깊지 않겠죠. 그렇지만 피부가 이미 벗겨졌고 피부 장벽인 1차적인 물리적인 장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브레이전, 찰과상, 인시전, 절개상 또는 절개창이라고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깨끗하게 칼로 절개된 것처럼 보이는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시전 운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피부가 깨끗하고 직선으로 절단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칼이나 유리처럼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서 손상이 발생해서 생기는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상처가 비교적 직선적이고요. 그리고 출혈이 적은 편입니다. 상처 가장자리가 깨끗하게 베었기 때문에 가까이 있고 깨끗해서 상처 치유가 빠르고요. 1차 유압이라고 하는 상처 치유 기전에 의해서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시전, 절개상, 절개창. 라서레이션, 열상, 찢어진 상태를 보통 라서레이션, 열상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서레이션, 열상. 라서레이션, 열상은 피부가 둔탁한 힘에 의해서 찢어진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원인은 외부의 충격이나 낙상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특징은 상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고요. 찢어진 게 깨끗하게 찢어지지 않아서 상처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조직 손상도 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서레이션은 상처가 꼭 큰 건 아니고요. 작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찢어진 상처를 대부분 라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자, 라서레이션, 열상, 펑처 운드, 찔린 상처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처 운드, 찔린 상처. 펑처 운드는 그림에서부터 보다시피 이렇게 들어간 입구는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표피 밑으로 단면을 보게 되면 깊게 손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못이나 찔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는데 이것을 펑처 운드라고 합니다. 펑처 운드, 찔린 상처는 작고 뾰족한 물체로 인해서 피부가 찔려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원인은
바늘이나 못, 가시, 치과 도구와 같이 뾰족하고 작은 물체에 의해서 생기게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피부에 구멍이 생기죠. 이 바늘 같은 것이 들어간 구멍이 보여지게 되겠고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상처 입구는 작은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입구의 모양은 찔린 물체에 따라서 입구 모양이 다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감염이 되게 되면 안에 내부까지도 깊숙이 세균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찔린 상처로 스텝 운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펑처 운두는 스텝 운두보다는 깊이가 얕고 출혈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텝 운두입니다. 자상이라고 한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스텝 운두도 찔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운두, 자상. 스텝 운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처로 펑처드 운두처럼 상처의 깊이가 특징적인 것입니다. 원인은 칼과 가위같이 길고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생길 수 있고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칼에 찔렸을 경우 이런 겉에 상처가 있는데요. 이것은 칼에 의한 스텝 운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상처 구멍은 그림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부 조직이 깊게 손상될 수 있고요. 이 물체가 길이에 따라서 인체 내부의 장기나 기관들을 크게 손상시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상처 장벽이 깨졌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은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이 되면 장기에 손상된 부위에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스텝 운두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 장기 손상이나 출혈을 동반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요. 손상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깊이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텝 운두, 자상, 페너레이팅 운두 또는 페너레이션 운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통상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너레이팅 운두, 관통상. 페너레이팅 운두는 피부를 비롯한 신체의 한쪽 면에서 다른 쪽 면으로 물체가 통과한 거죠. 그래서 생긴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총상이나 칼로 또는 폭발 등의 외상성 사건에서 관통상, 페너레이팅 운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총알이 들어간 입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편에 총알이 나온 그런 사출구가 있어야지 되겠죠. 관통상에서는 입구와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물체가 신체 내부를 손상시키고 닫은 쪽 또는 양쪽으로 관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물체에 피부가 통과되어져 있는 상태를 페너레이팅 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부 장기나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처입니다. 어벌전 운두, 박리된 상처입니다. 어벌전 운두는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피부 조직 일부가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박리된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겠죠. 단면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피부 조직이 떨어져 나간 경우가 확인이 됩니다. 일부는 이런 조직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조직 손상 부위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벌전 운두, 박리 상처. 어벌전 운두는 피부나 조직의 일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피부로부터 박리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원인은 심한 충격이나 사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앞서 설명했듯이 조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전히 손실되어서 그 부분에 피부 조각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복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러싱 운두, 압괴상이라고 합니다. 눌러서 으깨진 상처를 이야기를 하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싱 운두, 압괴상. 크러싱 운두는 무거운 물체나 강한 힘에 의해서 신체 조직이 눌리거나 으스러져서 발생하는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교통사고나 건설 현장에서 사고, 지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처 유형이 크러싱 운드, 압괴상입니다. 특징은 단순한 외부의 피부 손상뿐만 아니라 피부 밑의 조직이나 근육, 신경, 혈관까지도 광범위하게 으스러져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뼈가 부러지거나 장기가 손상되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크러싱 운드, 압괴상. 지금까지 오픈 운드에 관련된 의학 용어를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클로즈드 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드 운드는 폐쇄성 상처라고 해서 닫혀있는 피부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고 내부 조직에는 손상이 발생한 그러한 상처를 이야기를 하죠.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이 외부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부에서 출혈이 있거나 조직 손상은 있을 수도 있는 상처입니다. 컨투전, 타박상. 컨투전은 타박상을 뜻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전, 타박상.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컨투전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피부 아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멍이 있는 상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딪혀서 어딘가 아프고 겉으로는 피가 흐르지 않고 피부가 개방되지 않았을 때 흔히 컨투전, 타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박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넘어지거나 부딪힐 때 외부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발생을 합니다. 피부가 찢어지지는 않지만 내부 출혈로 인해서 이 출혈이 겉으로 보여질 때 피부가 붉거나 보라색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살짝 부을 수도 있습니다. 헤마토마. 헤마토마는 혈종입니다. 헤마토가 혈액을 뜻하는 뜻이고 오의 매미가 덩어리잖아요. 혈액으로 만들어진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 겉으로는 피부 손상은 없지만 이렇게 피부 아래에 혈액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마토마, 혈종. 헤마토마는 혈관이 파열돼서 혈액이 조직 내에 고여서 덩어리처럼 고여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인은 심한 타격이나 낙상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혈액이 조직 내에 고여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혈종은 크기가 클 수도 있고요. 이 혈종이 압박을 하면 통증과 신체의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혈종이 작다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지만 혈종이 커서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거나 뇌와 같이 주변의 조직을 눌러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에 의해서 이러한 혈종, 헤마토마의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멍이 들면서 아래를 만져보면 좀 말랑말랑하게 혈액이 차 있는 걸 느낄 수 있겠고요.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혈종이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두부 손상에서 경막하에 출혈이 생기거나 경막상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경막 위에 생긴 혈종을 에피두랄 헤마토마라고 하고요. 경막 아래에 피가 고이게 되면 그거는 서비두랄 헤마토마라고 합니다. 헤드 인저리에서 이러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처와 관련된 의학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의학 용어를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처가 어떤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상처의 모양은 어떻게 보이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 그림과 함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